네,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달하고도 사흘째지만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18명입니다. 선체 내부 붕괴 위험에 강한 조류까지 겹치면서 수색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색 어떻게 해야 할지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이 이제 대조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에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만 조류가 지금도 세서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오후에 수색 작업은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네, 지금 대조기 마지막 날인데 네. 초속 2.8m로 흐릅니다, 물이. 요것은 시속 17호거든요. 네. 그래서 바지선에 그 유속을 잴 수 있는 게이지를 설치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5m, 10m, 15m, 20m 요 그 수심에 따라서 그 유속을 재는데 네. 요 유속계를 보면서 시속 2km 이하로 떨어질 때 잠수사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게이지를 보면서 잠수사를 투입하기 때문에 오늘 또 지금 남아있는 작업 시간에 요 유속을 보면서 아마 투입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아있는 실종자가 아직까지 18명이나 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수색은 한번 마쳤고 다시 그 수색을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어디에 이 18명의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는 시각은 그 물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본능적으로 탈출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통풍관 또는 이런 구석에 지금 실종자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보았던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그러니까 바닥이라든지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 2차에 나왔던 그 실종자분들을 발견했던 즉 그러니까 실종자분들하고 통화했던 카톡 또 네. 지금 그 생존자분들이 그 진술한 그런 어떤 그 있을 만한 곳을 중점적으로 탐색을 해서 네.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세월호 상황이 선실 내부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상이 없다가 중간중간 가면서 그 한국에서 개조했던 우리나라에서 개조한 부분이 벽이 무너졌는데 네. 지금은 다른 격실도 붕괴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너진다고 해서 붕괴라고 해서 벽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안에 그 내장재가 이제 무너지는 건데 특히 샌드위치 판넬로 된 그 부분이 계속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네. 이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좀 있을까요? 지금 특별한 그 방법은 모색을 못한 것 같고요. 네. 무너지는 부분에 지주목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무너지면 아예 그것을 떼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네. 이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 잠수사 2명이 한 조로 내려와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3명이 한 조로 내려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명이 통상 작업을 합니다. 2명이 작업을 하는 게 안전에 좀 그 유리한데 네. 3명이 할 때는 가다가 격실이 꺾이지 않습니까? 네. 기역자로 꺾이고 또 니은자로 꺾이면은 이 잠수사가 그 호스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호스는 세 가닥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공기 공급, 하나는 그 통신선, 하나는 그 수심 측정기가 있는데 이 선들이 꼬이면 그러니까 기역자를 꺾이는 부분이나 니은자를 꺾이는 부분에서는 땡겨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조 잠수사 넘버 1, 넘버 2 그러니까 제1, 제2 보조사가 거기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작업 바지에서 작업 장소까지 더 멀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호스가 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색 작업을 하는 게 3명이 아니라 2명은 보조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명은 보조를 하고 또 1명이 보조를 하고 2명이 가서 중량물을 치울 때는 네. 또 2명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통상 작업은 1명이 합니다.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 격벽을 좀 부수기 위해서 산소 절단기라고 하죠. 그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위험은 없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배 상황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산소 그 절단이라는 것은 육상에서 철판 절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슷한 방법인데 그거는 산소 절단봉을 토치라고도 얘기하고 홀더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산소 절단봉을 끼워서 전기를 연결하면은 스파크가 납니다. 그 스파크에다가 고압의 산소를 불어 넣어가지고 어떤 공간이 형성되면은 그 방법으로 이제 철판을 절단하는데 네. 쓰고 남은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쓰고 남은 산소는 위에 찹니다. 차면은 거기에 불꽃이 튀면은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험하다면은 이게 잠수사들의 안전도 직결이 된 문제고 또 그 실종자의 그 시신 훼손 가능성도 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밀폐된 격실에서 사용할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밀폐된 격실에서 그걸 사용하면은 남은 산소를 다 배출해야 됩니다. 지금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투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도 사전에 받겠죠? 그렇습니다. 그거 받아야 됩니다. 네. 자, 기존의 그 민간 잠수사와 바지선이 철수를 하면서 새로 지금 민간 잠수사 8명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력이 대체됐을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바지선을 자주 교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 교체하면은 설치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바지선의 장비가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바지선을 우선 그 자주 교체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민간 잠수사가 오면은 이분들의 어떠한 자격증도 봐야 되고요. 네. 건강 상태도 봐야 되고 또 저희도 보면 자동차 장롱면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잠수사가 계속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만 나가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잘 체크를 해서 이분들의 실력을 잘 검증하지 않으면은 또 지난번처럼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한 달하고도 날짜가 계속해서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안전하고 좀 효율적인 수색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랄까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천천히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작업은 잠수사가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장 지휘관한테 맡기고 모든 작업은 안전을 지키면서 절차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갑작스럽게 방법을 바꾸지 말고 네. 결국 잠수사의 능력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을 지키면서 현재 방식을 잘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